근데 이 녀석은 또 누군가요? 수색견이죠. 뭐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뭐 그런 인체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실종자 이런 걸 찾는 친구이기 때문에요. 지금 인체 조직이 안 나온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엔 시체 탐지견 미르 투입. 찾아. 그동안 매장되거나 숨겨진 시체를 찾는데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짖는 미르. 방화 탐지견 폴리와 다르게 미르는 시체 냄새가 나는 곳을 찾으면 흥분해서 짖는다고 하는데요. 미르 역시 시체 수색견으로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어 최치 증거 수사관에겐 최고의 경찰 동료라고 합니다. 희열 같은 걸 느끼죠. 얘가 정확하게 저 장소를 찾아주면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이 일을 하면서 큰 보람도 느끼고요. 얘한테 정말 감사할 일이죠. 얘 때문에 제가 또 존재하는 이유도 되고요. 그렇다면 미르가 신호를 보낸 지점에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인체 조직이 숨어 있을까요? 찾았어요? 인제 조류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이거는 조금 더 있다가 한번 자세히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셔도 잘 모르실 거예요. 피부 조직은 다른 거하고 좀 달라요. 탔을 때는 조금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 이제 이 사이에 보면은 이제 조직이 살짝 보이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조직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자세하게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증거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화재 감식 전문 수사관. 그 잿더미 속에 묻혀있는 다양한 범죄들이 있는데 근데 그 속에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어떤 그 피해자가 있는데 화재를 해석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하면 그 속에 숨어있는 살인사건이라든가 방화, 사기사건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화재로 묻혀서 그냥 잿더미 속에 묻혀서 이제 사라지는 거죠. 누군가는 그걸 해석을 하고 어차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누군가가 내가 되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안고 오늘도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현장 감식이 끝나고 경찰청으로 복귀한 수사관들. 돼지 사체들 오늘 뺀다고 오늘 했었는데 일단 그럼 내일 하루 사무실에서 정리할 거 하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요. 자, 내일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현장에서의 고된 작업을 마친 수사관들은 사무실에서 중요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잠시도 쉴 틈이 없는데요. 발화 지점과 발화 원인 등을 밝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보고서는 실화와 방화 여부를 규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길게는 몇 달이 걸릴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게 저희 이제 결과물이니까 일단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담당 형사님한테는 이제 따로 또 결과서를 또 보내드리죠. 예, 복잡합니다. 할 일이 많아요. 사실 현장보다 들어와서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가는데요. 아직도 퇴근을 안 하셨네요. 여기 업무폰에 올라오는 모든 사건들을 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혹시 특이한 사건이 있나 없나 있으면 저희가 또 관여를 해야 되고 또 현장에 나가봐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꼭 옆에다가 두고 알림이 올 때마다 확인을 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 당직 근무는 필수. 당직이 저희는 9시까지이기 때문에 새벽 시간에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오늘 사건이 뭐 맞네 적네 약간 암묵적으로 금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됐다고 근무를 하는 날, 당직 근무를 하는 날 손톱을 깎지 말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저번에 지지난 당직 때였나? 저도 모르게 손톱이 긴 걸 보고 손톱을 한번 깎았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화재 변사가 하나 터져가지고 그래서 현장에 나갔다가 왔었는데 지나고 나서 저희 주임님들이 손톱 깎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김민선 수사관입니다. 위험하고 어려운 화재 감식 현장에 뛰어든 국내 최초 여성 화재 감식 전문 수사관인데요. 제 생각대로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조직에서는 여자가 일을 하는 거에 대한 편견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게 힘들지 않겠어,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편견을 깨기 위한 마음가짐, 그런 편견을 갖지 않게 할 만큼 노력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좀 갖추어져 있으면 그래도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같이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력으로 편견을 뒤집어 화재 감식 전문 수사관을 꿈꾸는 이들에게 길잡이가 되길 응원합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현장으로 출동하는 화재 감식팀. 오늘은 또 어떤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난 한세 나서 불이 언제 난 건 모르겠어. 불이 불이란 거 도가는. 불은 2시에 났고 1시에 갔다 오고 한시에 나는 나가고.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부분이 전소됐는데요.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뒤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가정집인데요. 새벽 2시경에 불이 났는데 지금 왜 난지는 모르겠고 지금 화재 원인을 좀 밝혀달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새까맣게 타서 폐허처럼 변한 현장. 여기는 난방은 어떻게 해요? 멀티에다가 얘 꽂고 전기장판 꽂고 바람막이 꽂고 여기는 일단은 뭐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에 지금 불이 난 곳이라 안에 들어가 보면 대략적으로 연소 형태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 밑에 이제 발화원을 작용할 만한 게 보이긴 하는데 그 주변을 확인해가지고 다른 또 무엇이 또 발화원을 작용했을지 그냥 그거를 이제 한번 확인해보는 이제 과정을 거쳐야 되죠. 이렇게 어두운데 발화 원인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 발화지음을 결정을 하려고 하면은 이거 안에 있는 전기 시설이 있는 이런 구역실에서는 전기 전선의 합선 흔적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연소 형태도 있지만은 전선의 합선 흔적을 따라가는 게 가장 우선이라서 일단은 연소 형태하고 거기 밑에 나와 있는 무슨 뭐 전선의 합선 흔적이 일치하는 지역 이제 그런 걸 한번 이제 들어가서 이제 검토해 볼 겁니다. 이번 현장은 전기적 원인에 의한 발화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전기 합선 흔적이 발견되는 지점이 발화 부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 타버린 현장에서 작은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은데요. 어디에 꼽혀있는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전원계통을 좀 파악을 해야지 저희 조사를 하는 데 편리하거든요. 물건들이 불에 녹아 합선 흔적을 찾기에 여의치 않은 상황. 드디어 찾은 건가요? 얘도 끝에 합선이 있어. 얘가 멀티에 멀티야. 얘는 어디로 연결돼 있잖아요? 얘가 얘. 얘가 얘. 멀티야. 그럼 얘가 합선이 여기 요거라고 봐야 되겠네. 어차피 거기는 나중에 만들었을 거고 전원칙이니까 여기하고 저기는 만들었잖아, 그지?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아니 여기 합선이라며. 네. 거의 좀 찾은 것 같아요.
매캐한 연기와 어둠 속에서 결국 전기 합선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전기를 연결해놓고 사용하셨는지를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현장에서요. 얘가 아까 침대 발치에서 나오네. 침대 발치에서 나오네. 멀티 콘센트에 다시 멀티를 연결해가지고 이쪽 최종 이쪽에다 뭘 꼽으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전기 합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멀티에 꽂혀있는 합선. 그런데 전기 합선이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이것도 합선이 있어요. 네. 두 선이 맞닿아야지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게 보통 구리선이 1080도에서 녹는데 나머지는 이제 이런 선이 생기면 요 스파크가 일하는 게 한 3000도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런 현상이 생기면 주변에 가연물이 있으면 충분히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외부 화염에 의한 흔적도 전기 합선과 유사한데요. 전선의 피복이 녹으면서 생기는 전기 합선 흔적. 이를 구별할 수 있는 노하우가 조사관에겐 필요합니다. 녹아서 생긴 거랑 전기에 의해서 생긴 거랑 이게 또 이상하면 이제 감정까지 보내고 이 원인이. 하지만 지금 저 육안으로 검사했을 때는 요 원인에 의해서 불이 난 것 같아요. 다른 원인이 없었는데. 과도한 멀티 콘센트 연결로 합선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전원 코드 꺾임 등 피복이 손상되어 발생한 합선이 발화까지 이어진 걸로 추정됩니다. 안타깝죠. 일단은 화재의 원인은 밝혔는데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이제 사용자분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실 곳도 없고 당장 추운데 날도 추운데 많이 안타깝죠 사실은. 통제 가능한 불은 유용한 것이지만 통제받지 않는 불은 인간에게 더없이 두려운 존재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위력 때문에 방화 사건은 점점 교묘해지는데요. 때문에 화재 감식 전문 수사관들은 매일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뜨거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포천 소로대 컨테이너 화재가 있는데 거기 이제 사망하신 분이 하나 발견이 돼가지고 거기 오늘 현장 감식 나오고 있습니다. 포천시에 위치한 공장. 컨테이너 휴게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그 안에서 잠자던 남성 한 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화재 당시 사망한 근로자가 잠든 휴게실에 전기 난로가 켜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새벽에 들어오셨다가 좀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인사불성이 된 상태에서 안에서 난 화재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고인분이 안에서 난 화재이기 때문에 이제 그 원인 이제 조사를 해봐야죠. 사진 촬영과 발굴 등을 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화재 감식 전문 수사관의 보호 장비는 투박하기보단 간단해서 늘 안전에 신경 써야 합니다. 먼저 불에 타서 손상이 된 화재 현장의 사진을 수집해야 하는데요. 바깥에서 안쪽으로 사진을 찍고 들어가거든요. 큰 부위부터 작은 부위로 세심하게 안쪽에서 이제 외부에서 내부로. 예. 화재로 인해서 다 이제 전기 제품이나 안에 있던 이불이나 의류 같은 게 다 이제 탔잖아요. 그걸 최대한 이제 복원을 하는 겁니다. 남아있는 상태에 이제 그 타기 전 이전 상황으로 복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탄 재 같은 거는 다 이제 끄집어내고 어떻게 불이 났는지 그 원인을 이제 추적을 하게 되죠. 이때 화재 현장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보입니다. 아하, 채취 증거 수사관이시군요. 바로 해가지고 한번 찍어서 가운데 먼저 터치하고. 방화 탐지견 폴리도 또 만났네요. 찾아. 이번 현장에서도 방화 탐지견 폴리가 인화성 물질을 찾아낼까요? 그렇게 되면 방화로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찾아.
폴리가 그냥 나오는 걸 보니 인화성 물질이 없나 봅니다. 그럼 그 안에 발굴 한번 하고 네, 그 뒤에 발굴 뒤에 들어갔겠다. 굉장히 미세한 인화물질 탐지대도 바로 반응이 나오니까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발굴 뒤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합니다.